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2개월 내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기대감이 생길지, 아니면 미국장이 여전히 안 좋기 때문에 미국장과 커플링 되면서 같이 두드려 맞을지. 자, 여러분들, 오늘 엄청난 이슈가 하나 지나갔습니다. 저번에는 항우 관세 한번 두드려 맞고, 이번에는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오늘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생중계 다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파면이 됐죠. 오히려 11시 전에 시장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다가 파면 선고가 나오고 나서 재료 소멸인가 하면서 차익 신호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증시가 다 같이 흔들렸다가 또 마지막에 회복을 하기도 했는데, 보시면은 그래도 미국장에 비하면은 우리나라 증시 좀 선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러나 여전히 찜찜한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주요 이슈들 빠르게 체크를 하고요. 뒷부분에는 그러면 다음 주부터 시장의 판도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외국인 1조 8천억 코스피 매도했고요. 선물은 7천억 매도를 했습니다. 합치면은 한 2조 5천억 정도 역시 또 순매도가 나왔고, 대부분의 매도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쏠렸습니다. 거의 하이닉스를 1조 정도 팔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반도체 쪽 좀 지수 자체를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게 우리 미국 증시 어제 나스닥 거의 6% 빠졌어요. 6% 빠진 게 거의 팬데믹 이후에 거의 없었거든요. 그만큼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다. 관세 영향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우리나라 증시, 야, 이게 뭐야, 나스닥 아주 급락을 할 때 잘 선방을 했죠. 오히려 코스닥은 플러스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플러스 마감, 그 다음에 코스피는 그래도 0.8%, 장중에는 거의 플러스 1%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컸다. 그래도 우리 미국 증시에 비하면은 뭐 오른 게 없어서 그런 건지 일단은 선방을 하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중요한 이벤트들이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됐고, 오늘 밤에 나올 이제 파월의 연설만 어느 정도 잘 넘어가면은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불안감보다는 어느 정도에 대한 기대감, 또 새로운 판이 깔리거나 새로운 테마주나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다음 주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많이 움직인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요? 야, 정치 테마주들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헌재에서 이제 판결문을 막 읽을 때 뭐 하지만 이런 거 다만 나오면 난리가 난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그런 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리엔트 전공 같은 종목 보시면은 11시 판결문 나오기 전에 나는 모르겠다 하면서 미리 또 매도를 했다가 막상 읽기 시작했어요. 읽기 시작하니까 거기에서 헌법에 뭐 중대한 것들을 뭐 위반을 했고 막 그러니까 탄핵이다 하면서 막 올라가. 그러다가 갑자기 또 중간에 그러나가 나오니까 아닌가 하면서 막 급락했다가 다시 또 뉘앙스가 탄핵인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또 급등을 합니다.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계속 탔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파면 선고가 나오고 나서 오히려 이제 재료 소멸로, 인맥주들은 재료 소멸로 좀 대부분 하락을 했고, 오히려 반등이 나왔던 거는 정책주들. 대표적으로 뭐 있죠? 대표적으로 지역화폐에서도 웹캐시, 코나이 이런 종목들 지역화폐로 올랐고, 그 다음에 유라클 이런 종목도 상한가 갔었죠. 그 다음에 뭐 일자리, 플랜티네, 원티드랩, 윌비스 이런 종목들. 윌비스는 이거 조금 싸한데, 그죠? 여러분들 이런 거 다 본다고 매매하시면 좀 위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출산, 꿈비, 아가방 이런 애들 갑자기 또 야, 이제는 정책이다, 조기 대선이다 하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뭐 개헌 관련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 관련주뿐만 아니라 민주당 정책 플러스 국힘의 정책이나 아니면 국힘의 이제 대권주자 관련주들까지도 다 올랐습니다. 뭐 있죠? 안철수, 써니전자 그렇게 관계가 없다고 해도 아니야, 너는 안철수야 이러면서 또 상한가를 갔고요. 안랩도 20% 올랐고, 그 다음에 한동훈 관련주 뭐 오픈롤, 대상홀딩스 이런 종목도 올랐고, 김문수 관련주 평화홀딩스 상한가, 대형포장 25%. 야, 여러분들 오늘은 요런 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조기 대선이 진행이 될 거니까 이제 2달 정도 남았겠죠? 2달 정도 이제 후에 대선이 치러질 예정인데, 거기 관련해서 국힘 후보들, 그 다음에 또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재명 관련주들, 정책주들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오히려 인맥주는 이제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인맥주는 사실 볼 타이밍이 이제는 지났다. 그나마 앞으로 시간이 짧아서 그 안에는 정책주 위주로만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테마주들은 이렇게 정치 테마주들 위주로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과대낙폭으로 반등이 잘 나왔던 게 2차전지, LG엔솔이 4%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에코프로도 워낙 많이 빠져서 그런 건지 오늘 9% 반등이 나왔고,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 7% 반등. 그 다음에 게임주도 좋았습니다. 우리 저번에 크래프톤 반응이 일주일 만에 스팀에서 100만 장 넘게, 지난번에 얼리 액세스로 출시한 인조이 게임이 100만 장이 뭐 판매가 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5% 반등이 나왔고요.
그 외에도 다른 게임주들도 좋았다. 그 다음에 관세 무풍지대로 좀 이제 분류를 받았었던 엔터, 그죠? 엔터도 양호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뭐 컨텐츠, 스튜디오 드래곤 거의 6% 반등이 나왔고요. SM도 신고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DOU도 좋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엔터, 게임, 그다음에 2차전지, 그다음에 경기 방어주, 이마트나 뭐 현대백화점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반등이 나온 것도 특징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또 하락을 했다. 가장 많이 하락한 거는 반도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빠르게 주요 이슈 보고 다음 주 어떻게 판이 바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만장일치로 파면 선고가 됐다. 그래서 CNN에서 나온 내용은 뭐냐면 윤석열 계엄 선포 4개월 만에 탄핵, 검사 출신 대통령이 몰라 이러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쭉 이런 또 과정들이 있었는데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바로 차기 대권 주자들을 이제 주목하는 시장으로 이제 바뀔 것이다. 한덕수 이제 권한 대행은 대통령 탄핵 무겁게 생각한다. 차기 대선 관리에 이제 최선을 다하겠다. 그 다음에 오는 8일 얼마 안 남았죠? 대선일을 공고한다. 언제 대선일을 치를지 공고한다고 하고 선관위원장과 통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60일 내에 조기 대선이 원칙이기 때문에 아마 예상은 이제 6월 3일쯤 대선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2개월 내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기대감이 생길지 아니면 미국장이 여전히 안 좋기 때문에 미국장과 커플링 되면서 같이 그냥 두드려 맞을지 이런 것들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정치에 관련된 뉴스들만 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국힘과 민주당의 주요 공약 내용, 과거에 냈던 공약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 다 공통점이 되는 거는 돌봄, 양육, 저출생 이런 관련된 게 이제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민주당 쪽에서는 전쟁 위기 해소, 남북관계 완화 이런 것들 때문에 대북주들 종목도 움직였었죠. 그 외에도 뭐 내용들은 가볍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 기후 위기, 재생 에너지 이런 내용도 있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오늘 조금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뭐 태양광 이런 종목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기 대선 후보 나이 및 학력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후보들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혹시나 뭐 정치 테마 매매하실 분들을 위해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김문수 73세, 홍준표 70세, 한동훈 51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국힘에서 이제 다음 대권 후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재명이 거의 유력하죠. 그 다음에 뭐 김동연, 김부겸, 뭐 김경수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개혁신당은 이준석 이렇게 있으니까 현재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이재명 관련주랑 김문수 관련주도 강하고, 그 다음에 한동훈, 안철수 이 정도가 좀 강하지 않나. 이 정도 내에서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다. 그 정도만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여러분들 미국 증시 보면은 거의 금융위기입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이게 나스닥 차트입니다. 최근에 요 하락 추세가 N자 엄청나게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20%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한 상태고, 이 정도면은 무조건 저점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또 드시겠죠? 왜냐면은 과거에 나스닥은 신이었으니까 조정 나오면 무조건 매수였거든. 그죠? 앞으로도 뭐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차트를 좀 크게 볼까요? 잠깐만. 2023년 대비해서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작년에도 계속 분위기 좋았잖아요. 근데 작년 9월이야 9월. 지금 현재 가격이 작년 9월의 가격입니다. 이건 뭐죠? 6개월 7개월 전 정도로 돌아간 것 뿐이에요. 그때도 경기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었고 별로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단순히 6, 7개월 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만약에 정말로 경기 침체가 현실화가 된다, 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보면은 우리 그냥 6개월 전으로 돌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더 많은 하락도 감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국이 이번에 관세 때린 거를 빠르게 수습을 하고 거래를 해서 뭔가 완화를 하지 않는다면은 정말로 경기 침체가 와서 하방으로 훨씬 더 좀 많이 열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관세 폭탄에 전 세계 증시는 초토화됐는데 트럼프는 자화자찬을 하면서 드디어 수술이 끝났습니다. 시장 호황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고요. 미국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고 따라서 주식시장은 호황을 누릴 것이다. 미국이 또 좋아질 것이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는 지금 미국과 거래하기 위해서 난리가 났다. 돈을 싸들고 찾아올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하고요.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이용당했으니까 돈을 챙겨야 됩니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또 좋게 얘기를 했는데 시장은 급락하게 나왔죠. 상호 관세 폭탄에 무차별 투매, 팬데믹 이후에 최악의 마감을 했다. 그 다음에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로 3%대 급락이 나왔고요.
유로화도 급등을 했다. 결국에는 관세 부메랑으로 인해서 미국 5년 만에 최악의 증시 폭락,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내용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고 관세를 계속 유지한다면은 더 떨어지는 거예요. 더 떨어지는 건데 지금 왜 시장이 그래도 좀 반발 매수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냐면 그나마 추후 정책 전환을 통해 경기 침체를 피해가기 위해서 아마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까라고 본다면은 뭔가 이제 할 것 같다는 거지. 트럼프가 그래도 뭔가 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대로면은 우리 다 죽어. 그런데 너 가만히 보고 있지 않겠지? 설마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뭐라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미리 빠질 때 이제 줍줍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오늘 파월 연설 이후에 낙폭을 더 키우는지 또 급 반등에 성공을 하는지 그것도 관심 있게 체크하면서 다음 주 시장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도 오늘 답답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키움증권 어떡합니까? 굉장히 좀 큰일이거든요. 저도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키움증권 거의 외길 인생이었는데 그래도 스윙 계좌는 메리츠를 쓰고 있긴 하거든요. 이참에 지금 단타 계좌를 옮겨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 9시부터 10시까지 주문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도 굉장히 동글뱅이 나오면서 딜레이가 엄청나게 길어서 사실상 매매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1시간 딱 되고 10시부터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한 번만 자꾸 이렇게 하고 넘어간 거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도 그러는 거야. 오늘은 시도 때도 없이 딜레이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 매매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정도면은 좀 타격이 크지 않나. 왜냐면은 우리 어제 오늘 변동성이 그렇게 크고 시장이 대응할 게 굉장히 많았는데 딜레이 때문에 손해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급등하고 있는 종목에 주문을 넣었어. 근데 주문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뭐지? 안 들어갔나? 하면서 다른 거 보고 있는데 뒤늦게 뭐 한 1분 2분 뒤에 주문이 들어가더니 그때 체결되고 갑자기 급락이 나오는 거. 그런 것도 보면서 초단타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당해가지고 손실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막 수익 볼 기회가 있었는데 주문이 안 들어가. 답답해. 그래서 또 놓치고 정말 이것 때문에 키움증권 이번에 굉장히 좀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이거를 소송도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집단하면서 또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저처럼 답답하니까 그냥 다른 증권사로 옮기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있으다 마나 키움증권 영웅문 투자자 신뢰 바닥 금감원 제재할 듯 키움증권 이틀째 주식 매매 지연 원인 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개인 투자자들의 요 단타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키움증권 이제 온라인 점유율 1위 이런 걸로 항상 홍보를 해왔는데 이번에 요거 단타를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속도를 맞추지 못하고 너무 지연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타격은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감원 조사 및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굳이 이제 이유를 찾자면 이번에 대체거래소 넥스트 트레이드 출범에 맞춰서 키움증권이 자체 개발한 자동 주문 전송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여기서 뭔가 오류가 나서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키움증권에서도 현재 주문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도 만약에 또 딜레이가 생긴다.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2번 참으면 많이 참았지.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제 급한 대로 이제 다른 증권사에서 일단 당분간 좀 매매를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슈는 여러분들 워낙 정치적인 이슈에 묻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로봇에서도 살짝 내용이 나왔습니다. 로봇 산업 성장세에 수조원 투자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시면 최근에 유일로보틱스가 이제 SK의 콜옵션 확보 이런 내용 때문에 최대 주주 이런 내용 때문에 급등을 했고 그 전에 삼성은 레인보우,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LG는 베어로보틱스, 두산은 두산로보틱스 다들 로봇 쪽에 투자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외에도 현대차 그룹,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수만 대 구입을 결정한다. 미국의 전체 사업장에 배치를 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주요 이슈들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들 다 넘어갔잖아요. 상호 관세 맞았고 대통령 탄핵 선고일 지나갔습니다. 그걸 좀 시장이 지금 소화하고 있고 미국장 대비 상당히 선방하는 걸로 조금 반영이 됐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찜찜한 거는 여전히 외국인이 많이 매도를 하고 있고 미국장의 추세가 너무 좋지 않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음 주부터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부터 지금 누가 봐도 조기 대선 2개월 남았죠? 그러면은 조기 대선 관련주, 정책 관련주 계속 천하제 단타 대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오늘로써 우리나라 자체적인 정치적 이슈가 지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미국장의 눈치를 보고 약간의 커플링 효과도 있을 수 있어요. 플러스 말씀드렸다시피 굵직한 이슈들이 좀 지나갔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이제 새로운 판이 깔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판? 테마주들. 왜냐면은 지수 자체로 봤을 땐 딱히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어요. 미국 증시가 지금 당장 급반등이 나오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우리나라도 현재 외국인의 이 수급이라면 반등은 좀 어려울 수 있다. 좋아야 박스권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지나갔기 때문에 새로운 테마주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여기서 한 축은 보다 조기 대선, 정책 관련주, 새로운 이제 대권 주자 관련주들이 움직일 거고 다음 주쯤이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새로 형님들이 또 새로운 테마들을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까지는 관망을 하자. 약간 이런 식의 대응이었다면 다음 주부터 새로운 테마나 수급, 판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정치 테마와 새로운 테마 간의 수급 간의 또 움직임, 또 시소 타기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움직인 애들도 뭐 엔터 이런 컨텐츠 움직였죠. 이런 애들도 어떻게 보면은 또 5월 달에 한한령 해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슬슬 또 다음 일정을 앞두고 미리 또 수급이 들어오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새롭게 다음 주 어떤 종목, 어떤 테마가 수급이 들어오는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중요한 이벤트 이후에 들어오는 수급들이 좀 주목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세력 손님들이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새로운 판이 깔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지수는 기대하지 말고 개별주, 테마주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 아래 고정 댓글에 주덕의 트레이딩 스쿨 저와 함께 단기 매매 어떻게 눌림부터 종가 매수 그 다음에 시장에서 잘 먹히는 이런 또 패턴들에 대해서 미리 계획된 매매를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배우면은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실시간으로 보고 있지 않아도 대응이 가능하게끔 그런 내용들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너무 힘들었죠. 이번 주 정말 변동성도 컸고 이슈도 많아가지고 어질어질하고 저도 심지어 뭐 악몽도 꾼 적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어떻게 될까부터 해가지고 저도 이제 포지션을 갖고 있고 하니까 심리적 압박이 된다 봅니다. 그래서 악몽도 꾸고 했는데 이제는 조금씩 괜찮아지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면서 주말 푹 쉬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